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내 상업의 재편과 한국인은행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은본위 화폐제도 채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의 화폐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개항 이전의 화폐 발행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8년에 발행되어 조선의 중심화폐로 기능한 상평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상품화폐와 은화가 화폐로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액 거래에 편리한 은화가 필요할 정도로 대규모 도시시장이나 원격지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교 이념을 신봉한 조선의 유종자들이 서민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원료, 은의 부족 등의 영향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은화는 상평통보에 대체되어 갔습니다. 이 표는 1678년에서 1865년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주조된 화폐 발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678년 초에 주조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상평통보는 18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조선의 중심화폐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화폐를 발행하였는데 1678년에서 1865년까지 총 29회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조된 화폐 상평통보는 18세기 초반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7세기 후반에는 4회 주전되어 총 450만 양이 발행되었고 18세기에는 한동안 주전되지 않다가 1731년에 처음 주조된 것을 포함하여 14회 총 518만 양이 발행되었으며 19세기에는 11회 614만 양이 발행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주전된 화폐량은 1582만 양이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행되는 화폐, 동전의 부식이나 훼손 등으로 화폐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1860년경에 대략 1400만에서 1500만 양의 화폐가 유통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 수요에 따라 화폐를 재량적으로 발행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종 즉위 직후에 정부가 당백전을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백전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이 시기에 통용되는 화폐는 그 자체 내재 가치를 갖는 금속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을 원료로 하여 주조된 상평통보 일량은 10돈과 등가이며 1돈은 3.75g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5 내지 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100배의 명목 가치를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된 당백전은 고종이 추진한 경복궁 중건과 국방 강화를 위한 지출로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조되었던 것입니다. 1866년 11월에서 1867년 5월까지 당백전은 1600만 양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17세기 후반에서 당백전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발행되어 유통된 화폐량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폐량이 늘어 물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868년 10월에 당백전의 통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개항 이후에도 사회적 필요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화폐를 재량적으로 발행하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당호전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만성적인 재정난에 더해 개항 이후 근대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재정 지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1883년 초부터 1891년까지 정부 주도하에서 발행된 화폐입니다. 당배전 통용이 금지된 이후 새로운 화폐 주주가 없었고 개항 이후 국내 상업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화폐 발행의 필요성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속본위 화폐 제도에서 실질 가치보다 큰 명목 가치로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호전의 경우 17세기 후반 이래 유통된 상평통보, 엽전에 비해 무게는 2배에 불과하였으나 명목 가치는 동전의 5배로 발행하여 유통시켰던 것입니다. 이 결과 당호전의 유통 범위는 경기도, 황해도, 금강 이북의 충청도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폐가 정부 재량에 의해 악화를 양산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화폐 경제는 발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개항 이후 대무역이 확대되고 국가 간 결제와 자본 이동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국제경제와 연계되는 화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1894년 개화파 정부가 집권한 직후 발표한 신식 화폐 발행 장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장정에 따르면 화폐 단위는 푼, 전, 냥으로 정했고 화폐 종류는 1푼의 황동화, 5푼의 적동화, 2전 5푼의 백동화, 1량 은화, 5냥 은화 등 5종의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장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5냥 은화를 본위화로 삼고 1량 이하는 모두 보조화로 삼는다는 제4조인데 이를 통해 개항기 한국 정부가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는 금본위제가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은본위제를 채택한 이유는 주변국 중 특히 일본이 은본위제를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정에 제시된 5종의 화폐가 품위, 중량, 가치 등에서 당시 일본 화폐와 동일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냥 은화는 일본의 1엔 은화와 동일하고 1량 은화는 일본의 20전, 2전 5푼의 백동화는 일본의 5전, 5푼의 적동화는 일본의 1전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5종의 신식 화폐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구례의 화폐, 즉 동전, 상평통보도 함께 통용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갖는 의의 및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본위화를 5냥 은화로 지정함으로써 은본위 화폐 제도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태환권, 즉 은행권은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상 금속본위 화폐 제도에서는 태환을 전제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폐 종류에 지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태환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본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수반되는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은 불충분하지만 은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인 화폐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항과 은본위 화폐 제도 채택이라는 주제로 개항 이후 금융제도가 어떻게 재편되었고 은본위 화폐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화폐 제도의 혼란과 조선은행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